4번까지는 의문의 변성 같은 거 배운 거고, 여기 있는 거는 그렇게 배운 거, 올바른 발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어렵진 않아. 업석은 발음이 어떻게 돼요? 업석이죠. 대중이 되겠지. 거치고는요? 거치고인데 최종 발음은 거치고지만 중간 단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거티고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뭐 적용이에요? 일단 거티고로 가는 건 뭐지? 거센 소리 되기겠죠? 축약인데 거센 소리 되기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계 음악이지? 교체해서 국계 음악. 쉬워. 놓고는 발음 어떻게 돼요? 놓고시고. 얘도 축약인데 거센 소리 되기. 어려운 거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표기야. 요게 표기예요. 발음은 요거야. 그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써요? 요렇게 쓴다고.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잘 몰라요. 특히나 여기 보면 쌍기역 있으면 왠지 쌍기역일 것 같잖아. 발음도 된 소리 나고. 근데 아니야. 표기는 여기 맞아요. 그리고 법석도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빨리 한번 체크해볼까? 어떤 게 맞아요? 빨리 체크해봐. 3개다. 이것도 체크해보고, 얘도 체크해보고, 얘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짝 찍기까지 해보고. 어떤 게 어느 건지. 쉬워. 쉽습니다. 저 앞에 블라인드 내려. 이거 들고 가면 얘가 이거 봐야 되잖아. 밖으로 빼요. 우리 굳이 안 들어요. 뺄 수 있어. 아니, 넣은 건 가만히 있고. 위에 거 뭐가 맞아요? 합격 률이 맞아요? 률이 맞아요? 이게 막 밑에 거는 밑에 게 막 제일 밑에는 표기입니다. 표기. 다 보세요. 이게 얘가 관계 있는 거는 얘인데 이렇게잖아. 이게 요거고 이게 요건데 요쪽이에요. 원래는 보는 대로 열과 률이라고 써야 되지만 모음이나 니은밭을 위해서는 열, 률을 쓴다. 그건 되게 유명하지만 헷갈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 합격은 율이에요. 성공은요? 성공이 율이냐 률이냐? 되게 헷갈리죠? 발음에서 하면 안 돼. 발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실패는 이거는 헷갈릴 여지가 없어요. 비율이겠죠? 문제는 받침이 있는 거야. 합격은 체계도 있지만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100분 해볼까? 100분? 100분 율. 100분은 어떻게 알죠? 일단은 니네가 모음일 때는 절대 률이라고 안 해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문제는 받침인데 한 10년 넘게 니네가 봐왔던 단어 중에 흔한 거는 요거 있잖아요. 죽어도 률이라고 안 해요. 죽어도 깨도 무조건 운율이야. 이게 다지고 요거 하나만 율, 나머지는 다 율 혹은 리얼. 얘도 기억이니까 리얼, 이 얘기니까 리얼. 발음으로 하면 헷갈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사치 같은 경우는 발음이 똑같은데 그래도 원래도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 써있잖아. 뒤에 위에 이런 것들은 애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는 건 어떻게 적어요? 이중모음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음 장 보면 국어사전 나오는데 니네 웬만하면 이걸 찾아보는 게 좋아요. 뜻을 대충 알 거란 말이야. 근데 발음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표준국어 대사전이 앱도 있어요. 다른 사전 안 돼. 다른 사전은 안 되고요. 무조건 표준국어 대사전이 원칙이야. 이걸 따라가야 돼. 앱도 있고요. 답령을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여기에 적용된 의문 변동이 뭐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비음하잖아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음하는 얘기 안 써 있어도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또 발음 보면 활용 정보에 보면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는데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똑같이 뭐 얘가 이렇게 바뀌고 얘가 이렇게 바뀌고 뭐예요? 둘 다 비음하죠? 비음화 2번. 근데 방향이 달라요. 담력에서 담령으로 가는 건 요 미음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음으로 바뀌는 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으니까 두 비음과 방향이 다르죠? 근데 똑같아. 맥락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명사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시가 알려주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되게 쉬우니까 해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얘 남누구? 곤란. 곤란이겠죠. 곤란 아니고 곤란. 얘는요? 국화. 국화죠. 그거 쉬워. 그럼 밑에 거는 왜 나왔지? 동그라미. 동그라미잖아. 근데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쓰지 말란 얘기예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근데 쓸데없이 된소리 발음하는 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거 합시다. 사과는 깨끗이 무조건 깨끗이 안 돼요. 맛있던지 맛있든지. 저기 뒤에 나오는 게 이따가 얘기합시다. 이게 맞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이 아프다고 하자 엄마가 생명체를 달려. 발음은 똑같아. 왼쪽 오른쪽. 원래 왼쪽도 발음은 달려라고 해야 돼. 달려 그러면 안 돼요. 발음은 똑같은데 달려. 이거는 왼쪽이 맞죠. 오른쪽은 언제 써요? 다른 일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나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거를 지웠다. 니네한테 아예 안 보여줬다. 그럼 왼쪽 오른쪽. 왜 그래도 왼쪽이에요? 생강차. 생강차를 뭐 무조건 왜 이러면 안 돼? 선택도 못하는. 아니 이 집에 관리가 없지. 목이 아파. 그래? 이거 해가지고 증기로 뭐 해? 아무도 모르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이걸 줬으니까 왠지 이거 같지만 안 주면 모르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 또 이거 볼게요. 채소를 받쳐. 발음은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받쳐. 왼쪽 오른쪽. 오른쪽. 발음을 하면 몰라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틀려? 받쳐 저런 게 있었어? 있어요. 받치다는 요거를 쓰는 거야. 요거는 아예 안 쓰나? 언제 쓰죠? 받쳐진다. 채소가 받쳐.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죠. 니네가 소한테 들이받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갖다에다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상 틀린 거지 얘가 무조건 틀린 건 아니야. 자, 문제는 요거예요. 재료는 반드시. 왼쪽 오른쪽. 물론 맥락상 이게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이거겠죠? 네. 왼쪽은 틀리나? 아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아주 반듯하게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고 보면 이거 지금 맥락은 따지지 않아도 이거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은 꼭 써라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따져야 돼요. 그러고 보면 지금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
무조건 틀리는 건 뭐예요? 이게 끝이는 무조건 틀린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맞을 수 있습니다. 얘도 그래요. 그리고 니네 이 가운데 그림 뭔가 이상하지 않냐? 저기 반듯하게 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또 왼쪽에 가지를 들고 있잖아. 작은 것도 이상하고 몰라요. 자 이거는요. 붙였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인데 아마 분위기상 왼쪽인데 이거는 언제 써요? 벽에 붙이고. 풀도 붙이다. 근데 얘 지금 잡고 있잖아. 이거 니네 전 붙일 때 이렇게 세워놓고 붙이나? 이상하죠? 가능합니다. 아니긴 한데 가능은 해요. 이거는요. 안 쳤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이지만 감자 앉아. 감독이 삐져. 안 치게 할 수도 있어. 앉아. 앉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학이라면 앉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다 팔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토이스토리. 이제 잡아 먹으려고 다 앉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지는 않죠? 근데 왼쪽이 맞아요. 저걸 먼저 나가는 자, 이거 무조건 틀려요. 얼음. 계란 조림. 오른쪽 왼쪽 조림. 오른쪽. 그럼 왼쪽은 무조건 틀리나? 무조건 틀리나? 내가 이걸 계란을 조림 이렇게 끊으면 이건 맞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고 보면 생각보다 니네가 헷갈리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요거는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맞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잘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양복을 맞추다 어느 게 맞아요? 지금은 둘 다 옛날에 둘 다 맞았는데 지금은 하나만 맞아요. 예전에 둘 다 썼단 말이야. 이걸 딱 내가 맞춤 양복 할 때는 얘는 이거 썼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일. 가든지 오든지 근과 더는 어떤 차이가 있지? 더는 얘는 과거, 그는 선택이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맞아요? 가든지 오든지가 맞아요? 가든지 오든지가 맞아요? 이거는 든지 오든지 가든지 선택이니까 얘는 가든지 오든지가 맞겠죠? 자, 이거요. 진짜 심각하다. 뭐 유주에서 아저씨가?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옛날 프로그램 아니냐? 본 적은 있냐? 아 이거 코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야식 먹는 그런 거였는데 어디가 틀려요? 이거는 이렇게 안 써요. 옛날에 막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나아진 게 있어요. 야간 매점이야. 아 야간 매점 이거 삼시 새끼. 오. 고창표 오. 유해진 아저씨 차승원 유해진. 나는 그거 하나 또 있어요. 아니 산채는 어쩔 때이고요. 겨울이 다른 짧은 게 있어. 제가 들려가고. 뭐가 틀렸죠? 웬? 니는 왜냐고 구분하나? 네. 이거는 뭐의 줄임말로 쓰면 돼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면 건강해. 얘는 왜인지고 얘는 어인일이고 후식한다고 보면 돼. 어인 탁구냐 갑자기 무슨 탁구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위에는 이거 보면 되고요. 이거 하나 해봅시다. 빨리 짝 맞춰봐. 규정, 원칙, 법. 짝 맞추기 해봐야. 쉬워. 쉬운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규정, 원칙, 법이요. 이제 24명이죠. 이제 24명인가? 네. 한명 아니에요.
법이 어디예요? 법의 핵심은 뭐예요? 그럼? 법의 핵심은 강제력이에요. 그럼 규정과 원칙은 보면 둘다 규칙이 들어가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원칙이 위에 거거든요. 원칙은 뭐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어는 뭐지? 일관되게 말고 기본이고 원칙은 기본적인 규칙인 거야. 규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원칙, 대원칙, 가장 기본 되는 거 대원칙.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과 규정은 조금 달라요. 규칙은 법칙인 거고 규정은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조금 달라. 비슷한데 약간 달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프린트 꺼냅시다. 프린트를 꺼내보면 어디를 보면요. 8쪽을 펴. 그냥 프린트 나눠주고 8쪽을 펴봐요. 8쪽. 이런 보호점 누구지? 어디서? 공유했어? 그때 맞춘 거 그죠? 네. 그 공유한 거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거 해설 있어요. 꼭 읽어봐. 1항과 2항 읽어보죠. 거기에 3항에 저렇게 보면 되고. 자, 요거 교과서에 했으니까 넣어 놓은 거야. 읽어보세요. 뻔한 얘기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부음법칙이에요. 쉬워. 뭐예요? 부음법칙이. 그냥 이거 안 쓰면 돼. 니은과 리을 앞에 있는 거 되게 힘드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여자라고 쓰잖아요. 근데 첫 머리가 아니라 두 번째 오면 발음이 이제 불편할 게 없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게 부음법칙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붙임이를 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여성은 두 번째잖아. 근데 왜 적용했죠? 부음이 아니잖아요. 부음이 아니야. 머리가 아니야. 맨 앞이가 아니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신 여성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발음도 신여성이라고 니네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신여성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신여성이라고 표기를 하지? 혹시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는 부음법칙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 씨는 다 뭐라고 그러죠? 리 하는 거 아니죠? 왜 신여성이라고 안 쓰는지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걸 바꾸기 싫은 거고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라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약간 비슷해요. 왜 적용해요? 가운데인데 얘도 가운데인데 염이라고 안 하고 염이라고 하잖아. 물론 요새 이런 데는 안 쓰지만 신이랑 여성이랑 따로따로 얘는 따로따로 의미가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막 꼬이는 거야. 다 의미는 있어요. 의미 없는 단어 없잖아. 그걸 좀 더 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틀린 거 아니고 힌트가 있긴 있어. 독서전투나 한자와 각도대사의 합성어에서는 인 건데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신여성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 구여성, 신여성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두 번째 갔다가 이거를 여성으로 바꾸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같냐 다르냐? 원래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인데 이게 누구 더 의미를
좁혀주는 게 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리 써버리면 마치 이거랑 이거랑 다른 단어 같잖아. 물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독해이 느리다고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대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요거예요. 여성이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아까 지난 비슷한 케이스야.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라, 리얼,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아까 그거 얘기했죠? 운율 나왔던 거, 좀 분열, 선열. 이게 니네가 운율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여지가 없는데 하도 오래 썼으니까요. 니네 이 단어 자주 써요, 안 써요? 선율? 자주 쓴다고? 하루에 몇 번 써? 헷갈리는 거야. 그나마 요거는 눈에 자주 봤으니까 덜 헷갈릴 수 있지만 자주 안 쓰는 것들은요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워야 돼. 하나를 갖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고요. 니네 상식 아니면 니네 교양을 높일 만한 걸 알려줄게요. 깨끗이가 맞고요. 니네가 가부신 쓰지 않아. 넘어가도 돼요. 근데 따뜻이도 많이 쓰는데 은근히 헷갈려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같은 건 이런 많기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헷갈릴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요런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헷갈릴 게 그렇게 크지 않아. 헛되 히 이렇게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히로만 아는 거에도요. 니네가 특이라 이렇게 안 쓸 거 아니냐? 근데 요런 것도 헷갈릴 여지가 있단 말이야. 엄격 히. 나머지 괜찮아요. 자, 이 히로 나는 것 중에서는요. 꼼꼼히. 그다음에 니네가 요런 거 가만히. 그다음에 도저히. 분명히. 헷갈려. 많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 정도 될 텐데 몇 개 더 있어. 개인차에 따라 다를 텐데 열심히 같은 경우는 안 헷갈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요. 몇 개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들의 교양 혹은 확실히 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곰곰이, 꼼꼼히는 같이 묶으면 좀 편해요. 곰곰이, 꼼꼼히. 예사소리, 예사소리. 뭔가 있는 거, 뭔가 있는 거. 그럼 얘도 헷갈리지 않고 얘도 헷갈리지 않고. 곰곰히, 꼼꼼히 이렇게 안 하잖아. 이거 방법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의 상식을. 자, 이제 넘기면 11쪽 가면 문제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문제는요. 각자 풀어봐. 이거는 딱히 안 해요. 풀어보고 궁금한 사람은 따로 들어가. 물론 답은 2번이지만 예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60쪽에 있는 문제. 얘네는 11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단모음 뭔지 얘기했죠? 저번에 했죠? 단모음이 뭐지? 이거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그럼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입도 표 움직이지 말고 혀도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모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요? 10개요. 근데 아니 봐. 뭘 볼 거냐면 발음할 수 있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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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요.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 이거 이제 뭐 어떻게 공통점 같은 거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차이점이나? 지금 부침이랑 감화만 했잖아요. 얘는 뭐예요? 해도 된다. 또 뭐 있지? 해도 된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다만 1과 3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니네 올해도 아마 내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규정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허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얘도 허용이야. 이런 거 잘 판단해야 돼. 예를 들면 같이 볼게요. 1번 사항의 붙임을 보니 요겁니다. 사항의 붙임은 요걸 보는 거잖아요. 기회회 요거.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요거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야.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중 모음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딱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예요. 2번도 볼게요. 제5항의 다만 1을 보니 요겁니다. 용언의 활용이 나타나는 저는 요걸로 발음한다야. 한답니다.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번 이거 판단해줘야 되죠. 이게 용언의 활용형인지 아닌지 판단해줘야 되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지 아닌지 판단 어떻게 하죠? 이거 원래 뭐지? 원래 가지다잖아요. 그러면 가지인 거잖아. 여기에 뭔가 결합해서 가저가 됐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요거 발음한다야. 요거는 요걸로 발음을 해요. 요거에 요거는 어떻게 발음해요? 저로 발음하는데 이게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그러니까 얘도 맞고. 3번은요. 다만 이를 보니 얘의 얘는 이중모음 발음해야겠다. 그리고 위에 봤더니 얘의 이외의 얘는 요걸로도 발음한다. 근데 요거 이외의 얘라고 그랬지. 여기는 뭐예요? 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중모음이에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거 어떻게 해요? 이거랑 이거 이외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원래는 기회로 해야 되는데 개로도 허용을 하는 개념인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중모음 발음하는구나. 맞죠? 4번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빨리 한번 판단해봐. 근데 답은 고르기 쉬워. 맞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답이겠지만 빨리 확인합시다. 4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같이 합시다. 다만 3을 보니 희망의 의. 그러면 다만 3이 뭐라고 써있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맞잖아요. 히읗 들어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로 발음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발음해요? 무조건 히로 발음해야 돼요. 근데 이건 또 뭐였지? 안모음이니까 얘도 맞죠? 답은 5번이에요. 뭐 틀려요? 혹시 니네 엑스프로 확실하게 칠 수 있을까? 둘 다 아니고. 첫 번째는 요걸 틀렸죠? 같이 합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가능, 조사 의는 에로 가능이야. 그러면 요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리지널 발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만 편의상 의사의예요. 이게 오리지널 발음이야. 왜냐? 얘는 어쨌든 이중 모음이니까. 근데 허용하는 발음이 뭐죠? 의사 애죠. 왜? 요 의가 뭐예요? 조사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첫 음절 이외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첫 음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의를 발음을 해야 돼. 의사의인데 뒤에 있는 조사는 여기 있잖아. 조사의는 요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편의상 요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원칙은 이거고요. 원칙은 이거예요. 하지만 요것도 허용하는 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줄게요. 일본의 제1교포 중에 우리 손정의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음절이죠. 의지 어떻게 발음도 허용해요? 손정이라고 해도 된다. 그런 맥락인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 의 발음 되게 헷갈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